전 상태 피드백이었어요. 그걸 도입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준 입력. 자,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 큰 글씨 제가 필기목을 필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전상 왜 이런 일이 왜 기준 입력을 도입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우리가 전 상태 피드백에서 했던 것은 이러한 아주 블랙박스가 있고 여기에 입력, 그 다음에 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요. 이 안에 상태 변수를 우리 잡았어요. 어떻게 잡든 잡았겠죠. 그러면 여기에 피드백 게인이 K고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입력이 일단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있는데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그래서 입이 없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 뭐 그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이 어쨌든 클로즈 룹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적절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입력을 주고 싶고 그다음에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제어의 목적인데 지금 입력이 없어진 상태니까 여기에 입력을 도입하자 이 말이죠. 그렇죠? 기준 입력. 그래서 하나의 입력을 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거는 요 안에 거는 뭐가 될 거냐 하면 여기 뭐 그냥 합성기가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입력을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 입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기준 입력이라는 뜻은 그걸 이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이것이 이제 reference 입력이거든요. reference. reference가 뭡니까? reference가 reference. 네, reference. 이 reference가 어떠한 기준이 되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문헌 그러면 reference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어떤 참고 입력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우리 이 제어에서는 따로 이제 기준 입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퍼런스 입력, 레퍼런스 인풋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원래 우리 갖고 있는 이 피드백을 하면 전 상태 피드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입력을 도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요 지금 이 그림을 다시 그린 거죠.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림을 여기에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고 그 원래 지어진 시스템은 이거예요. 그죠? 실현된 시스템. 그렇죠? 원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뭐 당연히 원래 갖고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이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전달함수가 있는 형태. 네. 여기는 아직은 y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y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y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y.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는 우리가 저번에 했죠. 네, 했나요? 이거 뭐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은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픈 룹 요 부분. 예, 요 부분은 뭐 우리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했듯이
si-a,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인버스 해야 되고요. 앞에는 c를 붙이고 뒤에는 b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c가 있다고 할 때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그 사실은 이 상태가 이게 이 안에 어쨌든 이제 전상태 피드백을 통해서 클로즈 랩 시스템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이게 전상태 시스템에 의해서 클로즈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C는 좀 잠깐 다시 이렇게 전상태 피드백에 의해서 페루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요 R에서부터 이제 X가 돼서 그 다음에 C를 통해서 Y가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안에 파란색 안에 요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겠는 거 아니? 위에 있는 이 시스템을 따라가겠어요. 여기 요거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요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요식 대신에 그러니까 뭡니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x equal ax plus bu 다음에 y는 cx 라고만 할까요?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d는 뭐 있으면 따로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d는 일단 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전상태 피드백이니까 이걸 kx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기준 입력을 도입했으니까 플러스 1. 뭐 간단해요.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기준 입력을 대입한 것이 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정리하면은 뭐 equal a-bk x 플러스 어떻게 돼요? br 이렇게 됩니다. 그죠? y는 그대로 되고요. 이게 클로즈 룹입니다. 이게 오픈 룹. 이게 오픈 룹.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픈 루프에 대해서 바뀐 건 뭐예요? 요 A 행렬 부분. 요 A 행렬 부분만 바뀌었잖아요. B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것은 R에서부터 Y로 가는 거죠. R에서부터. 그러니까 R에서부터 Y로 가는 전달함수가 되겠어요. 오픈룹에는 이거 뭐 그림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오픈룹이면 UT에서 X로 해서 C로 통해서 Y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상태 변수가 있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 기준 입력이 있는 페르프 시스템에서는 R을 통해서 이 페르프 시스템을 통해서 C를 통해서 Y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기준 입력을 도입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 상태 응답, 특히 이제 단위 계단 응답,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하는데,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응답, 이걸 간단하게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해요. 단위 계단 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닛 스텝 레스폰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썼으니까 그냥 쓴 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로즈 룹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구했는데 우리가 구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제어를 한 거잖아요. 그죠?
제어를 가한 상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기 이게 단위계단 응답이죠. 요게 단위계단 입력이죠. 요게 그렇죠? 여기다 안 해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요게 이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정상 상태라는 것은 네. 정상 상태 응답은 바로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기죠. 이거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 S를 0으로 하고 S 곱하기 GS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 S를 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GS 하면 좀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좀 혼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FT에 대한 정상 상태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이 부분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잡고 쓰면 이거 전에 했던 건데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 시간의 함수 ft가 있을 때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이 fs의 라플라스 변환한 거 그걸 하는 거와 같다. 이게 뭐요? 파이널 밸류 티어렘이에요. 이것이. 예. 그거를 여기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여기는 함수 ft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함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S 도메인에서의 S 도메인에서 따지면 그 클로즈 룹 시스템의 기준 입력의 S분의 1, 즉 단위 계단 입력을 가하고 그거에 대한 정상 상태 응답을 구하려면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가 요 부분이 요 클로즈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다가 단위 계단 응답을 가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간 다음에 이게 이제 입력 이거라면 단위 계단 응답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간다. t가 무한대로 가면 쭉 어느 상수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경우를 따졌을 때 이게 어느 값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파이널 밸류 세오렘에 의해서 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단위 계산 응답에 대한 것은 여기 S분의 1이 써지고 앞에 S를 곱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단위 계산 응답 자체는 그냥 그 전날 함수에 S 대신에 0을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결국 이게. 자,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요. 요것만 놓고 보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S평면에서 변수 S의 의미는 뭡니까? 변수 S의 의미는 어떤 실수와 이게 이제 S가 복소수니까 어떤 허수가 결합이 된 숫자잖아요. 그렇죠? S 자체는. 그럴 때 특별히 요 오메가 같은 것이 이제 주파수예요. 그죠? 네, 주파수가 되니까 이게 0이라는 건 뭘까요? 0이라는 건. 0이라는 건 뭐 당연히 시그마도 0이고 오메가도 0이어야 돼요. 즉 우리가 중요시하게 보는 건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오메가가 이 0이라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주파수가 0이다. 이 말이죠. 주파수가 0이다. 주파수가 0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게 DC죠, DC. 예. 그래서, 자, 이 부분, 요거를 S가 0으로 간 거. 그런데 사실은
S가 곱해진 상태에서 0으로 간 겁니다. 다만 S분의 1이 있었기 때문에 약분이 된 것이죠.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땐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정상 상태가 되고요.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거를 뭘로 부를 수 있냐면 이 전달함수 S에 0을 대입하면 그거를 DC 개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걸 알아두세요. 이것도 이런 의미에서.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지나가지? 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대개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단위 계산 응답이 대부분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달함수에 S 대신 0을 대입하면 일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겠죠. 그렇죠? 자, 뭐 그냥 아무거나 써봐요. 아무거나 써보면 알 수 있죠. 뭐 S제곱분의 2S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이게 GS면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상상태 응답 또는 DC 게인을 계산을 해보면 그냥 G0를 대입하면 돼요. 예, GS의 S를 0으로 보내는 그 극한값이지만 여기 그 극한값을 그러니까 0으로 갈 때 그 값이지만 여기서 0을 대입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을 대입하면 됩니다. 0으로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이죠. 자, 이게 예, DC 게인이 0.5예요. DC 게인은 0.5. 자, 이 뜻은 뭐가 되냐면 그 기준 인풋을 아무리 1로 줬을 때 그 출력이 0.5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원래 기준 입력을.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기준 입력을 도입했을 때 일어나는 정상 상태 오차.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상 상태 오차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ESS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상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첨자를 쓸 때는 SS를 붙입니다. ESS는 뭐예요? 여기가 0.5죠. 왜? 이 원래 가고자 하는 값이 1인데 출력이 0.5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써줘야 되겠군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0.5예요. 그 dc니까 SS니까. 그러니까 ESS는 이게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YSS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에러가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런 뜻이죠.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렇죠?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0.5로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이렇게 기준 입력을 도입을 할 때 그걸 보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n바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나온 이러한 예제에서는 여기 n바를 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기 2로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 만약에 위에 있는 요 예제라고 하면 요 예제라고 하면요. 이 n바는 요거는 2라고 하면 좋겠어요. 2.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앞에 2가 곱해지는 경우니까 전체적인 전달함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S 플러스 2S 플러스 2, 1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죠? 뒤에도 곱할까요?
뒤에다 곱하는 게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곱하기 2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보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G 바 S는 그거의 정상 상태 응답은 정상 상태 응답은 그 DCK는 이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앞에 이걸 곱해주자는 뜻이에요. 요거 곱해주면 전체적으로 얘는 이 기준 입력을 잘 따라가는 시스템, 그대로 오차 없이 따라가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오차가 0.5였기 때문에 그것만큼 역수를 해주면 되죠.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DC 게인, DC 게인이 0.5였기 때문에 이거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줘볼까요? 요거는 G0분의 2를 곱해준 거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러한 감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요 BN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N을 도입해 보자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N 바를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전달함수가 여기 원래 것에 N 바를 곱한 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의 그 정상 상태 응답을 보면, 그러니까 단위 계산 응답이죠. 그걸 보면 이 곱한 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한 게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바는 바로 요 S가 0으로 갈 때 그 전달함수의 S에 그거를 역수로 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전달함수를 구해놨을 때 얘기고, 그러면 A, B, C, D 이 그 시스템의 행렬들을 알고 있을 때는 그런 N 바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렇죠? 물론 그냥 이 크로스룹 그 전달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냐면 매틀레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A, B, C, D 이 행렬들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역수를 구하고 역행렬, 그 다음에 거기다가 0, 1이라는 이 벡터를 구합니다. 컬럼 벡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NX, NU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요거는 좀 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요 A는 당연히 N by N이죠. 그죠? N by N입니다. 그 다음에 B는 N by 1이죠. 자, 그 다음에 1 by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N 0이라는 것을 굵게 써놨어요.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의 이쪽에 열의 수와 여기에 행의 수가 같아야 되죠. 곱하려면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자, 어느 행렬과 그 역행렬은 사이즈가 같죠. 당연히 하나만 하는 얘기. 이게 정방 행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이즈가 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 0이라는 벡터는 요거는 사이즈가 n인 벡터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굵게 썼어요. 자, 그러니 다시 보면 여기도 nx라는 게 n by 1이에요. 사실 n by 1. n by 1. 그 다음에 nu는 이건 스칼라예요. 스칼라. 이렇게 구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 계산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A, B, C들을 모아서 확장 행렬을 만들고 그거의 역행렬을 구해서 여기다가 0, 이거 n개짜리 열 벡터에 그 밑에 2를 하나 확장을 한 벡터, 그죠? 그 n 플러스 1 길이의 열 벡터입니다. 자, 그거를 곱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이 컬럼 벡터를 뒤에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렬, 이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 컬럼에 있는 걸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것을 보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n개와 1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앞에 nx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라는 건 뭐예요? 예. 여기 클로즈 룹 시스템 만들었을 때 뭐야, 그 컨트롤러에서 구한 거, 제어법칙에서 구한 k. 그거에다가 이거 2개 곱하고, 2개 곱하면 이거는, 크기가 스칼라가 돼요. 왜 그러냐면, n은 지금 n by 1이고, k는 원래 n by, n, 1 by n이었지요. 그러니까 곱하면 이게 스칼라가 되고, 이거 스칼라고요. 그러니까 n 바는 사실은 스칼라 값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n 바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럼 n 바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서 이렇게 쓰자는 거죠. 앞에 나왔죠. 그럼 제일 밑에. 제일 밑이 아닌가? 아, 이렇게 그냥 만들자 이거죠. 예, 앞에 그렇게 n 바를 구하면 RT에다가 n 바를 딱 넣어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예제는 이걸 위에 예제를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또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 클로즈 룹 페어루프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분의 1이면 이건 예제 17에서 나온 건가 봐요. 자, 그래서 그거의 DC 개인을 구해보니까 0을 대입하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 GC 제로가 돼요. 이거는 0을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n바는 그거의 역수이기 때문에 4.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렬로 구할 때는 이런 이 식을 따져야 된다. 여기 그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습니다. 다시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 화면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거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책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건데 책의 내용 같아요 사실. 그런데 조금 풀어 쓴 겁니다. 조금 좀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풀어 쓴 거니까 책을 읽는 대신 여기 있는 걸 읽어보시면 돼요. 네. 예, 그 자세한 이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태 피드백 기준 입력 도입에서 시스템 0점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요? 이거를 여기는 이 프린트가 안 됐는데 여기 나중에 노션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 이게 풀어놨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이걸 한번 오픈룹 시스템이 GS 색깔을 바꿔서 오픈룹 시스템 GS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니티 피드백을 가했어요. 유니티 피드백 뭐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도 쓰면 안 되겠네요. 유니티 피드백은 GS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유니티 피드백을 만들면 그러면 당연히 극점이 변화요. 극점 당연히 변하죠. 왜 변하나요? 극점은 변함. 하지만 그 시스템의 0점, 그러니까 여긴 지금 클로즈 룹이에요. 페루프인데 페루플 룹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을 했으니까 지금 0점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 오픈룩하고 같아요.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GS를 AS분의 BS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유니티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일반화해서 조금 더 요걸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K가 있다고 합시다. K 피드백 루프 안에 K가 있다고 합시다. K 이렇게. 그러면 요 유니티 피드백은 아니죠. 유니티 피드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K를 피드백한 그 피드백 게인이 K라는 거죠. 자, 그럼 GS가 A분의 B면 그러면 그 클로즈 룹은 어떻게 됩니까? 클로즈 룹. 1 플러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구하는 거 여러분들 좀 메이슨 룰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 분모는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이거 그 마이너스 1 여기 가해질 때 1에서 하여튼 이거를 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1 마이너스 G 그 KG 마이너스 KG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걸 구해보면 마이너스 KG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Y 이렇게 돼서 GCL이라는 것이 GCLS라는 것이 RS분의 YS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이죠. 현재. 그러면 이때 여기 전달함수는 여기 전달함수 이거를 구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이렇게 루프를 구한 거, 1 마이너스 이거 한 거, 이거는 분모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R에서부터 Y로 쭉 갔을 때 그 뭐가 곱해지느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G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나온 게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좀 흩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G, F, 여기는 뭐 H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서 이게 피드백이 되고 여기가 Y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U인데 이렇게 피드백이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여기를 이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는 시그마. 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그마, 여기가 R이 되겠죠. 여기는 U,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럴 때는 전달함수를 어떻게 구해요? 이럴 때. 네,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루프를 한번 요점에서 딱 끊어요. 여기서 딱 끊어.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쭉 곱해요. 쭉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GFH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따라 이 파란 화살표를 따라서 이걸 그렸다고 하면 그 곱해 갔다고 하면 곱하는 순서가 어떤 신호가 G를 지나고 F를 지나고 H를 지나서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루프 트랜스퍼라고 해요. 루프 트랜스퍼. 근데 분모는 이 시스템을 그 전자함수를 구할 때 분모는 이거 1과 이 루프 트랜스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1 마이너스 HF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의 아까 얘기한 대로 R에서 Y라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G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분의 Y.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U를 구하고 싶어요. R분의 U를 구하고 싶어요. R분의 U.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이 시스템에서의 이 폴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R에서 U로 가는 거예요. R에서 U로 가는 거. 지금 뭐죠? R에서 U. 여기서는 1이네요. 1. 그죠? 1.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좀 뭔가 이상한가? 하여튼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이거를 뒤로 좀 보내고요. 네, 뒤로 좀 보내고. 이 GS가 A분의 B로 주어졌을 때, 이제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G 대신에 여기 이제 G 대신에 A분의 B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K 곱하기 A분의 B, 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를 분자분모에 곱해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K 곱하기 B가 되고 여기는 B.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분명히 극점은 변하죠. 왜? 이 특성 방정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룹에서의 특성 방정식이 이거고, 요게 오픈룹의 이게 오픈룹의 특성 방정식이고, 특성 다항식이죠. 특성 다항식이고, 바로 요게 클로즈 룹의 특성 다항식입니다. 그죠? 다항식. 당연히 다르죠.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BS인데 여기 그대로 BS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룹에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제로는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여기서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시스템의 0점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여기 프린트가 좀 안 됐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거는. 왜? 이 노션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거, 여기 써서 한번 볼까요?
써서 볼 게 아니고 하여튼 여기 보세요. 이거에 그 0점을 구하는 거, 0점을 구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 디터미넌트 si-a-bk. 그러니까 원래는 si-a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여기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 d 이런 식으로 확장된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에 디터미넌트를 구한 다음에 0으로 놓고 풀어서 s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면 그 s를 구하면 그게 시스템의 0점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상태방정식 꼴에서 상태방정식 꼴에서도 시스템의 0점이 변하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식 하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식인데요. 이 앞에 행렬은 바로 이 클로즈업 시스템의 페로프 시스템의 0점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된 행렬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행렬을 하나 만들었어요. n바가 스칼라니까 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써봤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곱하면 실제로 곱해보면 여러한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행렬은 뭐죠? si-a가 있으니까 이 행렬은 원래 시스템, 그 오픈 루프 시스템의 0점을 구하기 위한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렬에다 이 행렬 곱하면 요게 됐어요. 그런데 디터미넌트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두 개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좌변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취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의 행렬식은 뒤에 행렬의 행렬식은 이게 다이아고널 행렬이에요. 대각 행렬. 그러니까 왜냐하면 i라는 게 단위 행렬이니까 11111 하고 대각선상에 1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 n바분의 1이죠. 요거는 이거 역시 그 대각선상에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밑에 0이 아닌 게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이 삼각 행렬이 되면서 이거의 행렬 값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렇게 대각 행렬 밑에 한쪽에 0인 경우에는 그 대각 행렬 원소들을 쭉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행렬의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값은 n바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 단계가 지금 건너뛰었지만 요거 앞식의 디터미넌트는 뒷식의 디터미넌트의 n바 배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이걸 0으로 놓으면 여기 이 식에서 0으로 놓으면 결국 0으로 놓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클로즈룹 시스템의 0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디터미넌트 si-a-bk 이걸 만들어서 0으로 푼 거나 이거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n바는 어떤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놓고 뒤에 행렬을 0으로 놓고 푼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즉 이걸 정리해서 말해보면 시스템 a-bk 이것이 a 행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b 곱하기 b 이것이 b에 해당하는 행렬. 그죠?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 c0 이게 말하자면 페르프 시스템의 ABCD 행렬이죠. 자, 그것과 시스템 ABC0 이거와는 0점이 같은 거예요. 이 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달함수에서 봐도 0점은 변하지 않지만 뭐 당연한 얘기죠. 그 한쪽에서 내는데 한쪽에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0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쪽 그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러한 풀이가 지금 빠졌는데 이거 다시 제가 만들어서 넣어서 프린트해서 올리겠습니다. PDF 만들어서. 아니 하여튼 여기 이걸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좋은 설계를 위한 극점 위치 선정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설계. 이런 좋은 설계.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거나 이런 공학을 할 때, 과학기술을 할 때에 이런 애매모호한 말은 사실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쓰면 안 되죠. 확실하게 이거다. 값이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제목 자체는 굉장히 모호한 말을 썼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 뭐가 좋은 거냐. 자, 그래서 그 좋은 설계를 위한 설계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지배적인 2차 시스템의 극점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당연히 극점을 옮기는 문제가 됩니다. 극점 옮기는 문제. 극점 옮기는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여튼 도미난 그 지배적인 극점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우수한 시스템과 제어 동작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적 제어를 적용한다고 그래요. 최적 제어. 자, 요게 이제 작년에 제가 요거를 설명하는데 한 3주의 시간을 썼습니다. 사실 최적 제어. 그리고 이거에 따른 대칭적 근궤적법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3주 동안 설명을 했냐 하면 이거 수식을 쭉 풀면 이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근데 책을 보면 갑자기 최적 제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대칭적 근궤적이 막 그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이게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3주가량 시간을 쓴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했고 학생들이 그래서 하여튼 결과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문맥을 그 책에서 너무 많이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걸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를 거기서 제목처럼 쓴 거고요. 자, 그럼 지배적인 극점을 선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거에 그럼 이 지배적이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는 도미넌트하다고 합니다. 지배적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일단 고차 시스템에서 크로즐 폴, 그러니까 페르프 극점이죠. 페르프 극점을 원하는 한 쌍의 지배적인 극점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쌍.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자, 지배적인 극점이 뭐냐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배적인 극점. 자, 지배적인 극점이라는 건 도미넌트 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수축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야 돼요. 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수축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시스템의 폴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거보다는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는 게 좋겠군요. 여기 실수축이고 이게 허수축입니다. 그런데 폴이 여기 저만치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실제 시스템이면 우리가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전달 함수를 구했을 때 그 분자분모의 다항식의 계수가 항상 실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느 한 근을 가지면 그 극점의 경우에 어느 한 점을 극점 그러니까 S평면상에서 어느 한 점을 극점으로 가지면 그거의 공액복소수도 반드시 극점이 된다. 이건 알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 대칭이 되는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도미넌트 폴이냐, 지배적인 극점이냐 하면 바로 당연히 허수축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이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이게 지배적인 극점이 되는 겁니다. 말했듯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허수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일단 이 시스템이 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불안정한 시스템은, 즉, 이 근이 이쪽 오른쪽에 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더라도, 실수축의 대칭으로 이렇게 있는 건 뭐 똑같죠. 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일단 시스템을 안정하게 했다고 한 가정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실수부가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exponential 시그마 t 이런 시그마가 0보다 큰 이러한 부분이 생겨서 이거는 발산을 해버리죠. 발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키가 무한대로 가면서 발산해버립니다. 이건 논의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익스포넨셜 시그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씁시다. 아까 썼던 것처럼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했을 때 시그마가 0보다 작은 것만 해요. 이럴 때 시스템이 안정하니까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허수축과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시그마 완이, 여기에 실수부를, 여기에 실수부를 시그마 완이라고 하고, 이거의 실수부를 시그마 2라고 합시다. 부호를 붙일까요? 여기, 하여튼, 그러면 허수축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 시스템 전체의 이런 그 성격을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허수축에서 멀어지면 허수축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좀 빠른 게 돼요. 빠르다는 건 주파수가 높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시간의 감에 따라서 빨리 없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익스포넨셜 시그마 1t 이런 항이 있고 여기 뭐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시그마 t 그리고 뭐 곱해지겠어요. 지금 저런 시스템 같으면은 이러한 시스템을 시간 영역에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음수인데 이게 시그마 2가 허수에서 멀면 이거는 자 요것만 그려보죠. 일로 와서 그립시다.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exponential 시그마 1 t, exponential 시그마 2 t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그마가 어떻게 시그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시그마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2의 절대값 크기 자체는 이게 큰 거죠. 그죠? 이렇게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수축에서, 그렇죠? 허수축에서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거리는 더 멀다는 거죠. 시그마 2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부가 여기에 이제 당연히 플러스 j 오메가 1 플러스 j 오메가 2인가요? 네, 플러스 j 오메가 2 여기는 플러스 j 오메가 1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간의 함수 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축으로 나중에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걸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이 두 개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뭐 정성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정확히 그리는 건 아니고 지금 숫자가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게 exponential 시그마 1t라면,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 2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더 빨리 밑으로 내려가는 놈이에요. exponential 시그마 2t. 자, 그러면 시간이 가면 어느 게 더 빨리 없어지겠어요? 이 exponential 이 t가 훨씬 더 빨리 t가 더 빠르게 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뭐라 하지? 없어진다. 어떨 때?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러한 의미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허수축에 가까운 것이, 허수축에 가까운 이 극점들이 도미넌트하다, 지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지배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배적인 극점, 이 고차 시스템에서는 한 쌍을 지배적인 극점으로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뭔 말인가 할 텐데 이제 금방 예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극점들은 충분히 큰 제타와 오메가 n을 선택을 한다. 충분히 큰.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극점의 실수부가 허수 쪽에서 멀리 배치되게 한다. 자, 허수 쪽에서 멀리 배치될수록 당연히 더 빨리 시간축에서 보면 시간응답에서 훨씬 빨리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 간다는 것은 과도응답이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한 거다. 지배적 극점들보다 더. 자, 그렇게 설명을 지금 여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책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크게 하자는 것은 뭐냐? 제타는 1 정도로 해주고,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는 4배 이상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요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림이, 자, 오메가 n, 오메가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것도 역시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했을 때 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선, 원점에서 이 거리에 해당하는 거,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오메가 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허수부,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부죠. 실수축에 수직으로 내었을 때 이 부분이 뭐죠? 요걸 시그마라고 했어요,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허수추 쪽이 이렇게 걷습니다. 요걸 뭐라고 했죠? 요 부분, 요거를 책에서 오메가 D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예요. 그죠? 색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허수축과 이 0에서 이 극점을 연결한 이 직선 있죠? 이것과 허수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가 바로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 곱하기 오메가 n이죠. 왜? 이 삼각형이라고 봤을 때, 이 직각삼각형이라고 봤을 때, 요게 이쪽 빗변이 오메가 n이고, 이쪽이 시그마고, 이게 오메가 d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세타니까, 이 시그마는 오메가 n의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를 뭐라고 해요? 네, 사인 세타를 요거를 제타라고 합니다. 제타. 그래서 시그마는 이거 다 연결하면 제타 오메가 n인데 이 제타를 왜 이렇게 제타를 쓰냐면 이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감쇄계수. 네, 얼마나 빨리 감쇄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감쇄계수.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본다면 자, 제타가 1이고 오메가에는 4배 이상 하라.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보세요. 또 예를 들죠. 그래서 폴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실제로 예를 듭시다. 요 오메가n이 1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30도라고 합시다. 30도. 그러면 실수부가 얼마입니까? 사인 30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30도니까 요 허수부는 뭐가 되죠? 2분의 루트 3 j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j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오메가 n이 여기서 1이기 때문에 다른 근은 오메가 n의 4배를 해달래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좀 떨어져서 여기 한 1이니까 4, 5 이 정도. 이게 딱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다른 극점들을 여기다가 위치시켜 달라 이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차 시스템 이상인 경우에 원래 오픈루프 시스템이 2차 시스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그 시스템이 제어 가능하다고 하면 뭘 배웠냐면 피드백, 전 상태 피드백에 의해서 그 극점들을 다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그 정책 폴리시를 가지면 좋겠느냐. 그럼 그 극점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많은 극점을 다 가지고 우리가 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중에 도미넌트한 거 있어요. 도미넌트한 거 2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제타 값을 주기에 딱 그 위치를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지만 그 2차 시스템에서 이 제타라는 이 감쇄계수가 많은 그 성질을 그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제타가 감쇄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극점, 즉 도미넌트한 극점 2개만 딱 잡아서 그거를 원하는 감쇄계수를 잡도록 딱 그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극점을 잡고 나머지 차수가 2차보다 높으면 나머지 극점은 저 멀리 보내달라는 거지. 멀리 보내면 지배적인 극점이 안 되고 그거는 시간
영역에서 시간이 갈수록 빨리 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원하는 성능을 갖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게 좋은 설계다, 좋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설계, 그런 거를 여기서 좋은 설계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배적인 2차 극점 방법으로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제입니다. 7의 19. 오버슈트를, 즉 MP라고 이제 이 책에서 표현을 해서 앞에서 그걸 5%로 하고, 그러니까 MP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복습할 때 했습니다. 단위 계산 응답을 줘서 1이 나왔다고 합시다. 출력도 이걸 맞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응답이 나왔을 때 제일 높은 거, 제일 높게 올라가는 거, 또는 제일 낮게 내려가는 것도 되죠. 이거의 최대치가 0.05. 예. 이렇게 될 때, 5%니까. 물론, 출력이 1이 아니고, M이다. 그러면 당연히 0.05M이 되겠죠. 예, 그건 그러니까 그런 피크, 오버슈트가 5%이고, 상승 시간은 뭐예요? 상승 시간. TR이라고 표현하는데, 흔히. 예, 상승 시간은 여기 이렇게 잡아서, 여기 10%와 90%점을 올라가는, 이건 시간축이니까, 이 10%에서 90%가 되는 이 시간, 이걸 TR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렇게, 이런 거를 이제 설계할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설계할 때 이렇게 만족시키게 시스템을 설계해 달라 이거죠. 자, 그럼 세컨 오더 시스템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 그렇게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앞에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제타를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 제타가 요 NP와 제타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NP 이퀄 F 제타 이렇게 풀려져 있는 거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제타에서 풀면 이렇게 나오고요. NP 대신에 0.05를 대입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빵 나오는 거죠. 그냥 0.7 정도. 그렇죠? 자, 오메가인도 오메가인은 이거는 내추럴 프리퀀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감각을 가질 것이 뭐냐면 시스템이요. 이렇게 이 단위계산 응답에 의해서 단위계산 응답이 1이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같다고 해요. 1. 그러니까 개인이 1이라는 거죠. DC 개인이 1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그 NP 오버슈트는 이게 제타의 함수예요. 제타의 함수. 자, 그러면 요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에 어떤 주파수가 있잖아요. 주파수. 그렇죠? 이렇게 감쇄가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어떤 주파수가 그 정연파가 깔려 있는 것은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재보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주파수를 갖게 돼요. 그렇죠? 그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주파수는 당연히 또 여기 이렇게 극점이 있는 경우와 이렇게 있는 극점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주파수가 높은 거죠? 주파수는 이 오메가 n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n에. 그러니까 오메가 n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이 길이
0에서부터 이 극점에 이르는 거리가 이 길이가 오메가 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극점, 다른 극점이 있다면 그 거리를 재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2차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이제 풀리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 읽어보세요. 알파는 한 0.8 정도 주고, 이거는 또 다른 80% 정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승 시간, 라이징 타임을 아까 10%, 90%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충 그냥 0에서 80으로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알파를 0.8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0.9로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0.9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냥. 왜? 시그마와 오메가 D는 뭐예요? 오메가 D는 이 제타가 나오면 오메가 D는 아까 시그마는 제타의 오메가 N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N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D는 이게 허수부예요. 허수부. 그죠? 허수부가 오메가 D거든요. J 곱하기 오메가 D. 그러니까 오메가 N 곱하기 1 마이너스 제타. 요건 이제 직각삼각형의 그 계산에서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극점은 4배 정도로 해서 보내준다. 자, 그러면 원하는 극점이 뭐가 되냐면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써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원하는 극점은 이렇게 도미넌트한 극점 2개가 되고요. 2개를 만들었고 이게 지배적인 극점. 그 다음에 이놈은 뭡니까? 이거 3개가 원래 주어진 게 이제 5차 시스템인 것 같아요. 5차 시스템. 극점이 5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개의 극점은 멀리 보내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도미넌트 극점의 실수부의 4배 이상, 4배 이상 이놈이 여기 실수부가 이쪽 실수부가 그렇게 원하는 극점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에커만의 공식, 그렇죠? 에커만의 공식이 뭐였습니까? 그 에커만의 공식이 왜 매틀랩을 따져보면은 A, B를 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극점을 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개인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피드백 이게 제어 법칙이 되는 거죠. 피드백의 제어 법칙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 equal minus KX 이렇게. 자,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 좋은 설계라고 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